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파트너스데이 펀드 토크 진행을 맡은 LNS 벤처캐피탈의 김영종입니다. 최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핵심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린 뉴딜인데요. 지난해 스마트 수소경제 및 에너지 신사업 BSK 10호 투자조합이 결성이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BSK의 인베스트먼트에 조준석 이사님을 모시고 그린 뉴딜 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간단히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BSK 인베스트먼트 이사 조준석입니다. 우선 저희 BSK부터 좀 소개를 드리면 BSK 인베스트먼트는 2010년도에 설립된 창업투자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인력들이 기술 인력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기술 쪽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창투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이사님 좀 개인에 대한 좀 질문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사님은 특히 이제 산업계에 계시다가 이렇게 VC 업계로 이제 이직을 한 케이스신데요. 그렇게 이제 커리어를 바꾸게 된 어떤 마음의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 이제 화공과를 졸업을 하고 일반 기업을 다니다가 카이스트 테크노 MBA를 졸업을 하고 이제 OCI라는 회사에서 좀 길게 재직을 했습니다. 그 OCI에서 기술기획 파트부터 해서 사업 개발 그리고 베트남 주재원까지 갔다 온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 회사에서 제가 처음에 기술기획 파트에 있을 때 사실 신사업으로 ESS나 세라믹 소재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박사님들하고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박사님들하고 일을 하면서 어떤 핵심 기술에 대한 노하우도 좀 체득을 하게 됐고, 회사다 보니까 이러한 기술들이 실제로 사업화되는, 그러니까 기술 사업화되는 그런 거에도 좀 제가 노하우를 많이 받아서 그런 좀 역량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의 주재원으로 사업 개발을 나가게 되었었는데, 당시에 이제 베트남이 좀 핫한 지역이었고 글로벌 VC들이 좀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서 사업 개발을 하면서 이제 호치민 대학에 이런 VC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VC들을 좀 만나면서 투자란 무엇인가, 또 VC는 어떤 데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런 관심을 가지던 차에 제가 한국으로 다시 복귀를 하면서 좀 기회가 돼서 이제 BSK 인베스트먼트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 기획에서부터 신사업 그리고 글로벌 경영까지 준비된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 네. 딱 이렇게 업계에 이제 들어오시게 됐는데요. 이제 그럼 본격적인 펀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스마트 수소경제 및 에너지 신사업 BSK 10호 투자조합이죠. 네. 우선 규모라든지 주요 투자 분야라든지 그리고 LP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펀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85억 원으로 펀드가 결성이 되었고요. 주요 투자 분야는 그린 뉴딜 5대 산업, 그리고 수소 경제, 그리고 ESS나 전기차 등을 포함을 하는 에너지 신산업, 이렇게 주요 투자 분야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자자는 이제 모태펀드하고 에너지 인프라 자산운용, 단순하게 이렇게 두 군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에너지 펀드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결성하신 두 번째 에너지 펀드를 좀 결성하게 된 배경이라는 취지를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2017년도만 해도 사실은 지금처럼 그린 뉴딜이라던가 이런 거가 시장에서 핫하게 태동되는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가 펀드를 처음 결성을 하면서 이제 초기 비즈니스 모델이 막 태동하던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수요자 그리고 제품 그리고 공급자 이게 좀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빈 구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텐셜이 좀 있었던 그런 건데,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투자를 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참 운용하기 힘든 펀드를 운용을 하면서 저희가 산업에 대한 분석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한국전력이나 각 발전사 그리고 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같이 좀 정부 민관 이런 데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면서 네트워킹을 좀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노하우가 나름대로 저희가 좀 커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신산업은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면을 봐야 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 회사를 어떻게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노하우가 저희 자체적으로 좀 많이 쌓였던 것 같고, 그런 역량을 살려서 한 번 더 펀드를 만들어서 저희 뭐 에너지나 그린 뉴딜 쪽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뭐 그런 정책 쪽에도 기여를 하지만 초기 회사들을 성장시키는 거에도 좀 기여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를 좀 만들고 싶어서 사실 한 번 더 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펀드 현황에 대해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결국에는 뭐 펀드는 운영 인력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펀드의 운영 인력들을 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줄 수 있나요? 예, 저희 이번 펀드는 이제 저희 대표 펀드 매니저는 저희 백승건 대표님이 맡고 계시고요. 핵심 운영 인력은 저랑 이제 이준기 수석 이렇게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그분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면, 저희 백승건 대표 펀드 매니저는 이제 공학 박사시고요. 삼성전자 출신이긴 하지만 업계에 오신 지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산업이나 이런 거 분석하는 능력이 탁월하시고, 특히 이제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에도 뭐 IT나 IoT 같은 쪽에 전문적인 역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렇게 융합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뭐 저는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전문 심사역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준기 수석은 그 미래에셋에서 애널리스트를 하던 친구입니다. 근데 애널리스트 베스트 뭐 상 이런 거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능력이 있는 친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오토 회사에 뭐 사업 개발로 간 친구예요. 그래서 사실 이 에너지라고 하는 영역이 밸류체인 상에서 뭔가 IT하고 융합이 되면서 다시 뭐 오토, 뭐 플랫폼화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좀 집중적으로 잘 볼 수 있는 노하우가 많은 그런 친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 이제 요 펀드에 들어가 있는 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뭐 딱딱한 에너지부터 좀 어떻게 표현하자면 뭐 말랑말랑한 에너지, 플랫폼화된 에너지까지 좀 전반에 걸쳐서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출신에다가 베스트 애널리스트까지, 수상 이력이 있으신 분까지 이력도 할애하시고 나름대로 이 펀드를 위해서 회사의 그 역량을 총 집합하셔가지고 이제 드림팀을 구성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기술적 이해가 높다 보니까 뭐 산업 트렌드 파악이라든지 역시 전문성이 가장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펀드에서 그린 뉴딜 섹터 중에서 특히 뭐 염두에 두고 계신 분야들이 있는 건지, 또는 이렇게 스테이지별로 초기, 중기, 후기 중에서 뭐 어떻게 좀 배분하실 계획이신 건지, 요거 전략을 한번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뭐 펀드 명에 맞게 저희가 주요 투자 분야로 설정을 한 거는 이제 수소 분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 클린차 분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에너지 융복합 분야로 크게 나누어서 투자를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초기, 중기, 후기 투자 분야는 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에너지 산업을 초기에 발굴을 해서 육성하는 거에 저희가 사실 전문적인 역량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초기 기업의 한 60% 정도 이상 저희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펀드의 정책적인 목적에도 부합을 하고, 뭐 향후에 이제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수익률 측면에서도 좋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런 어떤 펀드 운영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BSK만의 어떤 기본적인 투자 전략들이라든지 뭐 향후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좀 회사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그 BSK는 사실 팁스 운용사예요. 초기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할 건데,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캐시플로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캐시플로가 문제가 되면서 뭔가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는 뭐 팁스뿐만 아니고 뭐 키티아, 그다음에 애기평에서 나오는 과제들, 이런 이제 과제들을 좀 연계해주는 이런 네트워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투자 연계형으로 추천을 해준다거나, 뭐 정부 과제 추천을 해서 과제를 좀 크게 만들어서 이 회사들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고, 뭔가 프로토타입이 나오면 이제 그런 과제 안에서 상용화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육성을 많이 지원하는 게 초기 기업 투자 전략에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네트워킹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펀드 경우는 이제 초기 기업에 한 60% 정도를 투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밸류업 인프라 자체도 뭐 스타트업 초기 기업들 육성하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팁스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기술 사업화랑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국가까지 연계까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큰 강점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육성을 해가지고 우수 사례들을 많이 이제 발굴하셨을 것 같은데 좀 내놓으실 만한 뭐 우수 사례, 우수 포트폴리오 사례들 있으면은 자랑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드릴 만한 회사는 첫 번째가 그 태양광 발전 플랫폼을 하는 이제 솔라커넥트라는 회사고요. 이런 솔라커넥트라는 회사는 기존에 이제 태양광 발전은 뭐 시공이나 이런 걸로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밸류체인 상에서 뭐 금융, 뭐 시공, 뭐 기자재, 운영 관리까지 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한 회사고요. 저희가 투자한 이후로 좀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회수한 회사로는 뭐 지에넌 에너지라고 지열 냉난방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투자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런 지열이나 수열에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의 뭐 역량이 좀 커지면서 저희가 이제 회수까지 완료한 좀 대표적인 포트폴리오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엄청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인 것처럼 보여지고요. 네. 예, 초기 투자를 아주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을 것 같습니다. 좀 VC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런 그린 뉴딜 분야에 대한 어떤 전망에 대해서 좀 전문가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 이런 녹색 성장이나 이런 것들 그린 뉴딜은 국내에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망하는 걸로는 최근에 뭐 AI라든지 IoT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에너지에 좀 융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존의 에너지 산업은 어떻게 보면 좀 카펙스 위주의 투자에 어떤 집중이 돼 있는 그런 산업이었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이런 벤처들도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수 있는 구간들, 뭐 예를 들면 뭐 에너지 효율화라든지 뭐 가상 발전이라든지 뭐 전력 거래, 뭐 같은 얘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점점 마련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에너지 분야가 사실은 스타트업들이 들어와서 참 활동하기 어려운 분야들인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AI라든지 이런 혁신을 통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그런 기술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중심에서 이제 그 BSK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그린 뉴딜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수소 에너지, 수소 에너지 인프라 쪽이라든지 수소 경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국내 산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어가지고 이제 향후 이제 언제 정도에 좀 개발할 수 있을 거로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예. 저희 뭐 펀드 명에서도 보면 알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수소가 저희 또 주 목적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수소 생산, 뭐 수소 저장, 그다음에 수소로 뭐 발전하는 어플리케이션들까지 이게 갖춰져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이제 수소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 그런 산업군이 이제 수소 경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수소를 생산을 한다라는 거가 사실 경제성 측면에서 굉장히 안 맞는 산업이지만 이게 이제 규제나 보조금이나 이런 거리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이제 경제성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갈 길은 좀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냐라는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수송용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들 뭐 발전용 연료전지, 뭐 SFC 이런 쪽은 사실 뭐 독일이나 일본이 저희보다 앞서 있고 저희보다 어플리케이션을 훨씬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따라가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저도 뭐 또 다른 투자자로서 또 다른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 수소 에너지 쪽으로 지금 투자를 나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편인데 동반자를 만나게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이제 즐겁고요. 지금 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전문성을 쌓아 오셨고 그리고 회사도 그 부분의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향후에도 이제 그린 뉴딜 분야에서 이제 연쇄적으로 지속적으로 시리즈로 해가지고 펀드를 결산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예. 이런 에너지나 그린 뉴딜 분야 투자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워왔고 네트워킹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투자했던 포트폴리오들이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게 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 커넥트의 뭐 태양광 발전 플랫폼, 그럼 각각의 사이트에 뭔가 뭐 연료 전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각각의 이제 소규모 발전 사이트들을 통합을 해서 그거를 하나의 좀 큰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는 이런 포텐셜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사이트에 붙일 수 있는 기술들은 또 다른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조금 포트폴리오를 늘리면 늘릴수록 시너지들이 굉장히 올라간다라고 해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린 뉴딜 분야,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뭐 지속적으로 펀드도 결성을 하고 뭐 지속적으로 투자도 하면서 이런 생태계를 좀 많이 넓히는데 기여를 하고 싶은 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에너지 분야는 이제 무조건 이제 BSK를 통해서만 네.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만드신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 또 이제 창업자분들 지금 뭐 계속 당부의 말씀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벤처 창업을 희망하신 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딱 조언해드리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힘든 게 한정된 자원이라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뭐 돈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꿈을 크게 갖고 시야를 넓게 갖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이런 한정된 자원을 좀 분산시키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벤처를 창업을 하시고 내가 목표가 뭔가가 있으면 이런 역량들을 좀 집중을 해서 거기에 투입을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거를 당부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본인들 회사에 어떻게 보면 마일스톤에서 캐시플로가 나올 거잖아요. 그런 캐시플로를 좀 잘 관리를 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히 이제 기술 위주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 기술은 시장에 내놓으면 다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반응, 고객의 반응을 항상 체크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가 벤처를 처음에 창업하시고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그런 것 같아요. 네. 큰 이상을 꿈꾸는 건 좋지만은 네. 항상 현실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맞습니다. 되고 네. 그리고 또 그 시장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네. 그때 이제 거기에 맞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창업가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이제 벌써 이제 토크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신 BSK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석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말씀 감사합니다. 잘 해주셔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